여기 보시면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요. 지금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차트잖아요. 그죠? 얘가 주봉, 그 다음에 이게 월봉, 그 다음에 일봉, 그죠? 오늘 시장의 위치는 2475점 여기입니다. 그죠? 2475.24. 여기죠, 여기. 이걸 보면은 오늘 고점이 이렇게 2025년 1월 달에서 만들어졌던 이 올라가 보려 했던 이 지지대가 저항이 돼가지고 지금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 됐죠. 그죠? 예. 우리 고점이 여기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 됐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 됐죠. 이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항상 이 트렌드를 항상 먼저 생각해 주라 그랬죠. 항상 늘. 이렇게. 이렇게. 어, 흐름을 기준을 잡을 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흐름을 그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내려가는 흐름 이렇게.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고가의 흐름을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흐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 그러면 내려왔다가 반대로 저가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모든 이평값이나 그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일봉이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1월 달에 들어 잠깐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죠? 그러다가 고점을 이렇게 새롭게 높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여기 놉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트렌드선 자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돌파, 지수가 돌파, 여기를 지지하면 다시 올라가면 이 흐름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고점이 내려오던 흐름이 드디어 저점을 높이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지금 설명들이 이런 흐름이 일봉에서 나타날 것이냐,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주봉을 보면 이렇게 주봉의 흐름이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2024, 2023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그죠? 이런 형태로 비슷한 거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간 형국이 된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일봉으로 보면 올렸다가 이렇게 될 수는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이 저가를 만약에 깨게 되면 이 저점이 또 낮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면 또 더 올라가면 또 저항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그 형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왼쪽에 월봉을 가볼게요. 월봉. 여기를 가보면 이 트렌드를 월봉에서는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재작년 말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지켜주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재정년이 되겠죠. 2023년, 2024년 산. 이렇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상은 지금, 최근에 저점이었던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어제 저점이 됐던 부분도 엄청 중요할 자리다. 그죠? 지금은
에, 우- 오른쪽 위에 있는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눌림에 가까운 형태다. 그래서 어제 꼬리가, 아래 꼬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저점이 중요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아마 그 국내 주식은 많은 분들이 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는 대흐름이 이 흐름이 2016년서부터 흘러왔던 이 흐름이 6만 원대를 깨지면서 그죠? 여기를 깨지면서 대추세를 훼손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아직 살아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깼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비중 자체가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가의 흐름을 바꾸려면 삼성전자 자체가 우상향으로 돌아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줄 게 뭐냐면, 삼성전자 위치를 보면 이렇게 보면 깨졌지만,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진 자리이기도 해요, 이렇게. 과거에 저항을 받았고, 그 자리를 통과했고, 눌렀다가 한번 세게 갔었죠.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왔다 갔다 했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지지하지 교차했던 자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다시 돌려줄 것이냐, 꺾을 거냐, 기로점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작년 11월서부터 이 저점에서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 이 밑에서 계속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두고 이제 말이 많죠. 뭐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근데 여전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는 끌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잡히고 나면 이쪽으로 잡힐 것이냐, 이쪽으로 잡힐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올해 경험치에 의하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왼쪽이 월봉인데 그죠? 96,000원인데 지금 이 자리가 이 5만 원대가 중간쯤 돼요. 중심쯤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 레벨을 높여놓고 그 레벨을 이상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지지하장이 형성되면 여기를 이탈하면 정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5만 원대라고 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죠. 삼성전자를 뭐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사서 이 자리에 사서 만약에 5만 원을 자꾸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빠져나오는 대응을 근데 지금 사서 여기를 버텨주면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서 다시 7만 원의 기로점이 되겠죠. 여기 다시 꺾어주느냐, 눌림을 줘서 가느냐 이렇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정보들을. 저는 여기서 공략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거죠. 원래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결국은 짧은 손절. 그리고 수익남은 손절보다는 손익비가 더 큰 자리를 노리는 거죠.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